저녁에 어머머, 그날 오후에 어머머. 혹시 보수가 좀 다시 한번 결집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몽글몽글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12일 토요일에 3차 촛불 집회에서 보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예. 아, 있어요? 어떤 예. 겁니까? 제 눈입니다. 어머머. 저 그날 보면, 그날 여러 차례 걸쳐서 가서, 네. 다녀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택순 평론가님 개인 의견이라는 점 일단 밝혀주세요. 당시 정의당에서는 종로에서, 종로 1가에서, 네네. 그다음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저 청교 광장에서 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한 100만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수호 전 전교조 네, 대장이 중심인데 뭐 이름이 좀 복잡하던데 뭐 참교육 뭐 청년 네. 거기서 보니까 지금 보면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갖다가 내일 거기다 9,000원 내면 실어 나를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어 나른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어 나르는 거. 참여하는데 실어 나르는 겁니다. 참여하는데 회비를 실어 나르는 겁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실어 나르는 겁니다. 흔히 해서 실어 나르는 겁니다. 아니, 지방에서 학생들이 동원입니다. 올라오는 거 동원입니다. 않겠습니까? 동원입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을 인솔할 책임하고 실어 나르기 위해서 모집한다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황당 주장의 대가 황태순 씨. 촛불 집회 참여자보다 보수가 더 많다며 억지 주장을 펴면서도 그 근거는 내 눈이라고 합니다. 진행자도 동의 못하는 이런 황당한 식의 주장을 펼치는 황태순 씨. 게다가 촛불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향해 동원됐다, 실어 나른다며 무시,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박하려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종편 출연자 정말 괜찮을까요? 상가에서 고구마 팔던 그 문 전 대표의 가게 앞에 파리만 날리고 리어카에서 탄핵 사이다 파는 이재명 그 직장 가게에는 손님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이에요.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 한잔 하지 그림으로 코가 빨갛게. 고구마가 안 팔리니까 고구마가 안 팔리니까 고구마로 사이다보다 더 쏘는 고구마 술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지금. 맛있는데 고구마 술. 상당히 그 신중했다가 고구마 맛들 이재명 시장이 막 뜨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냥 오히려 요즘에는 뭐 거리에서 야 즉각 퇴진시키자 이게 더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식 가게도 아닌데 그냥 문전. 근데 이거 다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걸려서 그런데 나는 이재명 저 시장한테 700만 원 물어준 사람이야 내가. 저 양반을. 왜요? 명예훼손으로? 자기 형 뭐 정신병원에 넣고 이렇게 했더니 저 명예훼손 걸어가지고 제가 700만 원 물어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저렇게 그린 거니까 객관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 정도면 문재인 공격도 그 선을 넘었습니다. 풍자랍시고 문 전 대표를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려놓더니 모든 패널들이 낄낄거리며 조롱을 합니다. 논리적인 대선 후보 검증은 온데간데였고 저질 풍자와 천박한 웃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이런 패널을 우리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체육특기생은 그거 뭐 이렇게 굳이 공부를 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체육특기생은. 학교만 그냥 무사히 졸업하면 되니까. 무사히 졸업하면 되는데 그 무사히 졸업하는 것도요. 상당 부분은 체육특기생이 또 저런 식으로 학부모 덕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졸업을 해요. 실제 학교 거의 안 나가고 그다음에 뭐 근데 어디 제가 아는 체육특기생 김연아 선수의 경우는 고려대도 2번이나 거기도 올림픽 나간다고 2번이나 이제 F 맞고 F 학점 2개를 하고 받았죠. 마지막에 아주 오랫동안 학교 다녀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졸업한 체육특기생도 있을 아니 거라는.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씨 같은 경우는 고대에서 사실 김연아 씨도 만약에 F 2개 맞아서 김연아 어머니가 가서 고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고 그랬으면 아마 김연아 씨 그 이후에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혹하게 F를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학교의 차이도 있지만 체육특기생 간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최병묵 씨는 대통령을 옹호하기에 바쁩니다. 정유라 씨의 학사 비리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옹호하면서 심지어 김연아 선수도 고려대만 아니었다면 최순실처럼 어머니가 해결해줬을 것이란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립니다. 분석과 비판은 어디 가고 맹심만 남아있는 최병묵 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 친문하는 행동을 보면요. 예.
자신들이 한 행동은 어떻게 해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독재에 대한 반대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가 품격과 뭐 어긋난다. 너무 점잖은 표현이라고 봐요. 대권 가도에 손상 안 받으려면 이거는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보통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최창원이라는 사람이 의원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할 때마다 문재인 대표의 영입 1호로서 어떤 문재인 대표의 어떤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들. 근데 너무 오버한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난국에 처한 것도 사실 최순실이 너무 오버해서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 친문이 벌써 무슨 정권을 잡은 듯한 거기서 나오는 오만의 빛이 벌써 비치기 시작하니까 바로 패권주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다. 표창원 의원 풍자 누드화 논란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여상원 씨. 최순실과 표창원을 동일선상에 놓더니 갑자기 친문이 정권을 잡은 것 같다. 오만의 빛이 비친다고 막말에 탑을 쌓았습니다. 근거도 없이 감정 섞인 비난을 해대는 패널을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할까요? 그 이전에는 성매매 하셨죠? 저는요, 민주당이 당권을 잡는 한 가지 방법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권이요? 대권을 잡는 거 한 가지 방법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아니.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없는데 불출마 선언하면 정말 민주당이 그죠? 친문이니 반문이니 이런 단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멍해지네. 멍해지네. 아니. 내가 상상한 거야. 아니. 출마 선언하면 친문이니 반문이니 이런 단어가 없어진다니까. 아니, 불가능 일단 가능성도 별로 없을 그러면 뿐더러 대한민국은 첫번 부분이에요. 그리고 헌법에 이제부터 대권은 재수 없다. 이거 써야 돼. 재수 없다가 아니라 재수 없다. 그러니까 재수생 없다. 이렇게 내가 볼 때요. 그러면 민주당이 친문이니 반문이니 없어져요. 똘똘 뭉쳐집니다. 성매매 특별법 만들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전에는 성매매 하셨죠? 누가요? 우리 박사님. 대학교 다닐 때 아니 그때는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뭡니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장촌도. 법이 있느냐? 그거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집장촌? TV조선 박종진 앵커의 과도한 성에 대한 집착이 또 다른 막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DJ 밀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일화를 듣던 중 나온 막말입니다. DJ라는 분이 북한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밀사로 왔다고 하니까 대접을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수행원 두 사람들에게 맨날 아침 저녁으로 제가 7박 8일을 있었는데 네. 조심하라고 그냥 몇 번 가는 것마다 미인 투성이니까 조심하라고 몇 번 경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미인들이 막 방 안에 들어오고 그랬습니까? 자는데? 뭐 서비스를 하기 전에 들어오긴 했지만 꼭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오더군요. 아무튼 안마에 들어. 제가 한 것이 고려호텔 1202호인가 3호인가 하는 네. VIP 룸인데 네. 엄청난 rum이에요. 네. 방도 좋고 또 보고하기를 햇볕 선택을 왜 근데 그 안마 얘기를 얘기 안 했어요? 2명의 여성이 들어온 거. 왜 북한에서. 무슨 그러니까 방에 2명씩 들어왔다면서요? 아니 이제 무슨 심부름 알아? 심부름 알아도 알았어요. 거죠. 심부름 그냥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예. 천만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자, 또 제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걸려 들어갔다면 큰 소리 칩니까? 이제 도청하는 거 알고서 딱 정지했다. 오케이. 그리고 헐, 박종진 앵커 도대체 뭘 딱 정지했다는 것일까요? 박종진 앵커는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는 영혼 없는 사과도 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을 주제로 대담을 하던 중에 출연자 황상민 박사에게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 성매매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불편한 방송을 했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 끊이지 않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하고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옳은지 설명하려고 드렸지만 생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질이라는 점에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올바른 표현으로 사안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매매 해보셨잖아요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의결을 받고도 여전하신 박종진 앵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해대는 막말과 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은 이 방송 말미에 진행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에서도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종편대찌 프로젝트의 날카로운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고 관계자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발언에 주의를 의결했던 혼방망이 처분의 종결자 방심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김종래 국장이면 대통령이면 저런 그림 그리는 예술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지원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나를 뭐 대통령까지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원하겠어요?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저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 오늘 제가 그런 질문 2번이나 받았어요. 이거 관련해서 저런 것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나온 거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한 거 아니냐. 제가 오늘 국민들 대부분 있는 그림 좀 알아요. 그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남을 사랑하는 국민들 좀 스스로 예술인답게 좀 이렇게 좀 성화시켜서 좀 제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블랙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받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거하고 저거하고 블랙리스트하고 저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꼭 저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이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 아니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어떻게 답해요? 그 요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도가 지나친 것들이 있으니까 또 뭐 그 반작용으로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러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JTBC가 이번 최순실 사태 취재 과정에서 통상적인 취재 활동을 넘어서 이 사안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보도를 위해서라면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기자가 경찰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범인을 잡고 마약 중독자와 함께 마약을 하고 정치인과 함께 직접 정치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최희준 씨는 중립과 토론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체포 보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시청률을 위해서 기자가 마약을 할 거라는 등의 왜곡, 확대된 해석을 버젓이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패널에게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겠느냐며 집요하게 원하는 대답을 유도합니다. 자격 미달 최희준 진행자. 이대로 괜찮을까요?